반갑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백종원 닮았다고 얘기를 하셨죠? 기억나시죠? 예. 이건입니다. 많이 더우시죠? 제가 이제 몸에 땀이 많아가지고 오늘 노는 길에 되게 더웠습니다. 근데 잠깐 본사에서 잠깐 대리점으로 오는 찰나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늘 대구에 이제 불쾌 지수가 80이 넘는데요. 80이 넘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짜증나는 그런 불쾌 지수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화장실 가시다가 부딪히거나 이렇게 하시면 괜히 싸움하지 마시고 오늘만큼 노그럽게 한번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MPAI 아카데미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앱서브 시스템 매번 제가 교육할 때마다 시작하는 게 있죠. 뭐죠? 고개 끄덕끄덕거리신 분들 계셨는데 모르시네요. 우리 앱서브만이 가지고 있는 앱서브 시스템은 바로 기승전결 플랜입니다. 기승전결 많이들 들어보셨죠? 뭐 이야기나 드라마를 풀어갈 때 기승전결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었다, 잘 짜여졌다. 기는 그 하나의 스토리를 시작하는 게 기, 그다음에 승은 그 스토리를 잘 이어받아서 전개하는 게 승, 그리고 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는 시점이고 결이 이제 마무리잖아요. 우리 앱서브에 이것을 딱 대입을 하면 일단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내 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 몸이 건강해지려면 남의 몸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어떠한 인체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몸이 구성되고 호르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 몸을 알아가는 게 바로 기. 그다음 승은 뭐예요? 이제 내 몸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알았다 하면 이걸 이제 운동으로서 풀어가는 단계가 승이 됩니다. 아까 체조 열심히 하셨죠? 체조 우리 시범반 분들이 하시니까 더 나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다시 예전에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저는 시범단 분들이 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임을 통해서 인체에서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승, 그리고 몸이 활동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어떠한 미네랄, 비타민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즉 건강기능식품 단계로 이어가는 게 전, 그리고 마무리 단계가 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승전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랜은 여기 계신 우리 리포브 앱서브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전 국민들을 위한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승전결 플랜이 잘 정착이 되면 진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자, 출근, 지문 인식. 뭐야 이거 그대로 썼네. 이거 들어오실 때 다 출근 지문 인식 하셨어요? 자, 방송 하셨나요? 네, 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지문 인식 꼭 하시고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객분들께 물건을 제품을 소개하거나 전달할 때 단순하게 그 고객분을 하나의 제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익혔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고객분들께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쌓여져야 합니다. 그 이용기 본부장님이 교육하시는 뭐 인체 메커니즘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앱서브 데이 때 알려드리는 이런 앱서브 운동법이라든지 앱서브 체조 114와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해서 고객분들께 잘 알려드리면 비로소 이제 전문가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오늘 처음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많이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자신도 모르게 많이 들으셨던 분은 나도 모르게 아마 뭔가 하나씩은 다 이렇게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지식이 쌓여 가셨을 거예요. 저는 이거를 뭘로 비유를 하냐면 콩나물 시루 아시죠? 할머니 방에 가면 항상 있었던 콩나물 시루. 계속 물 주잖아요. 물이 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그대로 쏙 빠지죠. 어디에 머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며칠 있다 딱 가보면 콩나물이
와, 이런 효과도 있습니까? 며칠 있다가 딱 콩나물을 봤을 때 엄청나게 자라 있죠. 예, 그게 콩나물 시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든 제가 이제 많은 기회는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가족분들께서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쌓여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어필을 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면 전문가까지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수준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대답들 안 하시지? 이제 더워서 그런가? 어디에 있어요?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이. 리포브? 예, 앱서브에 있게 됩니다. 예, 많이 더우시죠? 다음번에 수영장에서 해야 되나 이 교육을 더워가지고. 예, 이제 정신 좀 붙들어매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교육은 지난번엔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하신 분 누구시죠?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난달에 뭐 했죠 우리가? 선물 드리려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퍼펙트 썸머 1을 했잖아요. 예? 예. 자, 퍼펙트 썸머 1을 했었어요. 1에 대한 내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잘 먹고 잘 사고. 그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거라도 기억하셨으니까 좀 제 선물 하나 갖고 잠깐 선물 드립니다. 다 하는 거네 이거는. 예상하셨죠? 자, 지난달에는 1탄으로 해서 첫 번째로 이제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로 장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뭐였죠? 항산화 말씀드렸죠. 수면 어디 다른 회사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수면. 예. 네, 오늘 불쾌 지수가 80이 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탄을 준비했어요. 2탄은 1탄에 비해서 좀 더 세부적이고 어떤 제품이 딱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자, 시작해도 되나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제 교육하는데 앞에서 페이스틱을 열심히 바르고 계시는데 인디안 추장처럼 이렇게 세 줄 이렇게 바르고 계셨거든요. 여름 오늘 7월 5일. 자, 7월 7일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7월 7석 음력 7월 7일이 7월 7석이죠. 소서 누구 소서. 예, 잘 앉아 계시면 됩니다. 더운데 움직이지 마시고 더운데 가만 앉아 계세요. 에어컨 밑에. 자, 소서가 뭡니까? 작은 여름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한다. 원래는 소서 때부터 더워요. 진짜 7월 한 초쯤 되면. 그래서 이제 여름에 어디 놀러 갈까 하고 있는데 올 여름 어떻습니까? 와 여름이다 이게 아니고 와 여름이가 와 너무 더워요 진짜. 소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하는데 이미 우리는 하지 시점부터 너무 덥고 그때부터 열대야가 시작됐습니다. 맞죠? 평소보다 10여일 앞선 열대야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즐겨야지 놀러 가야지 하지만 너무 덥습니다. 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추측하건데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예, 진짜 막 완전 이미 우리나라는 동남아 날씨처럼 왔잖아요. 맞죠? 점점 더 더워질 것 같다. 근데 참 좀 안타깝게도 이제 윗지방은 그러니까 중부지방은 또 폭우가 내렸어요. 맞죠? 아랫지방은 더워 죽겠는데 이 정도로 하여튼 막 기후의 변화가 엄청나게 심해지는 우리나라입니다. 하여튼 너무 더워요. 네. 자, 특히 최근 여름을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40도의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잠깐 나왔어요. 돌아가셨대요. 폭염으로 인해서. 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비가 상상치도 못할 정도로 많이 오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지역에 국한돼서 국제성 폭우가 막 내리는 그런 상황들. 예, 덥다가 비 왔다가 그럼 꿉꿉하고 막 짜증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되면 햇살이 진짜 따갑습니다. 자외선이 엄청나게 내려쬐는 그런 여름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자는 열대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열대야의 기준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25도?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예,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일 때를 열대야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대부분 다 열대야에 할 거예요. 어느 지역이든. 저 시원한 남쪽 빼고는. 예, 그래서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 2명 중에 한 분은 우리나라에서 열대야 증후군이라고 잠을 쉽게 못 주무시는 그런 열대야 증후군을 2명 중에 한 분이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단축이 된대요. 그래서 서늘하고 할 때는 한 8시간 주무시던 걸 이제 열대야가 일어나면 나는 8시간 잤다고 잤지만 실질적인 수면은 6시간 반 정도. 예, 그래서 꿈도 많이 꾸고 막 선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열대야 때는. 예, 그리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하고 습하다 보니까 이제 가정 내에 집안 내에 습한 환경으로 인해서 세균의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러한 여름철입니다. 마냥 좋지는 않죠, 맞죠? 여름이. 예.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의 뉴스인데 뭐 시간당 비가 이래 온다. 그다음에 폭염공보, 폭염주의보, 막 변화무쌍한 그런 여름철 날씨. 이런 여름철에 정말 덥고 비 오고 습하고 이런 날씨에 이제 우리가 조금 신경 써야 할 그런 여름철에 대한 건강 적신호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너무 덥다. 폭염으로 인해서 신체의 저항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막 에너지를 쓰고 막 덥고 땀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에 대해 이렇게 즉 면역이 저하가 돼요.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많이 아프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체력 저하, 피로. 이렇게 막 내가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온갖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력은 떨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열대야죠.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피곤하다 보면 많이 피로하시다 보면 또 잠이 쉽게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워낙 발달해 있는 상태에서는 잠을 쉽게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열대야뿐만 아니라 피로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덥다 보니까 에어컨 많이 트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 번씩 그 외근 일에 다닐 때 옛날에 정말 더워가지고 한 번씩 어딜 구경 갔냐면 구경이 아니라 놀러 갔냐면 백화점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고 그랬었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너무 잦아버리면 진짜 냉병병이 걸리는 거죠.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외선 때문에 여름철 안구 질환 발생하게 되는 요인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탈, 장염. 최근에 냉면, 김밥 이게 드셔가지고 집단 식중독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해에서. 뉴스 안 보셨나요? 이게 크게 이슈 되었었죠. 그래서 한 분이 제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몇 명은 이제 식중독 때문에 막 시꺼 먹었다고 그러고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여름에 살모넬라균 같은 이제 아주 무서운 것들 때문에 음식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탈, 장염 주의해야 된다. 그럼 이런 것들 한번 몇 가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면역력이 약한 여름철에 대상포진이 더 많이 발병을 한다. 특히 50대 여성분들한테. 무더위 때문에 피로도 누적되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대상포진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불과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되게 예전부터 2014년, 2019년 여름철에 대상포진 조심하세요. 또 2021년에도 대상포진 조심하세요. 즉 뭐냐 하면 여름철에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40대 후반, 50대로 접어드시면 대상포진을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면역력을 지켜라. 그래서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저도 이제 땀이 지금 막 많이 납니다. 지금 에어컨이 여기 없어요. 땀이 많이 나는데 땀이 나면 뭘 하라 그러죠? 수분을 충분히 보충을 하라 하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더운 날에 땀 많이 흘리고 물만 많이 먹고 이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괜히 무기력해지고
막 우울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근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게 뭐냐 하면 그 이용기 본부장님 교육 때 이제 호르몬에 대해서 교육을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낮에 활동할 때 이렇게 행복 호르몬에 대해서 낮에 즐겁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에서 거의 95% 이상 장에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건데 장이 약해지고免疫力이 떨어지다 보면 이런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약해지면서 저하되면서 또 더 우울해지고 우울감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적으로 다 얽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런免疫力을 특히 잘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 자, 이 부분은 이제 영양소입니다. 그 우리가 열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올 때 뭐 하십니까? 대부분 뭐 하시죠? 뭐 더울 때 잠자려고 뭐 저기 등목해 갖고 주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에라이 하면서 그냥 뭐 휴대폰을 보시거나 일단 뭔가 활동들을 하세요. 크고 작은 활동들을. 근데 밤에 사람은 자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예, 자야 될 시간에 활동을 하다 보니 이 호르몬 그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제때 사용이 안 되고 밤에 자꾸 또 쓸데없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그러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또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영양소를 충분하게 평소보다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충을 하고 그다음에 뭐 식사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외선 노출. 그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선글라스 왜 끼고 다니십니까? 솔직하게 뭐 이거 나왔다 해가지고 뭐 눈보를 위해서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못 뿌리려고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역시 앱소브. 예. 막 선글라스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그게 진짜 눈보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외선이 눈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녹내장, 백내장, 그다음 항반변성까지 아주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무서운 것입니다. 자외선. 그래서 이러한 그 여름철에 쨍쨍한 자외선, 그래서 눈 건강도 조심해야 된다.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지, 특히 여름철에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이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위협 요소들을 무엇과 함께 이겨내면 될까요?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딱 드리잖아요. 그럼 10개 중에 한 9개는 아마 답이 앱소브예요. 다른 질문은 웬만하면 잘 안 드립니다. 왜 제가 자꾸 앱소브에 대한 답을 이렇게 유도를 하냐 하면 입에 좀 붙으시라고 앱소브가. 예. 갑자기 슬퍼지는 분위기인데 너무 앱소브를 지금 신경 많이 안 써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앱소브와 함께 건강을 지킬 건데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기초 튼튼 체력 강화. 기초 튼튼 체력 강화 뭐 어떤 제품이 생각나죠? 무슨 라토예요? 예, 앱소락토. 그다음에 체력 강화. 이건 좀 어려워요. 생각하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답이 완전 다른 앱소어트입니다. 왜 앱소어트가 체력 강화야? 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로 회복 항산화는 뭘까요? 네? 비타민? 앱소타민. 자, 저희 제품 이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앱소메가, 앱소타민, 앱소락토, 앱소어트. 자, 피로 회복 항산화는 앱소타민. 자, 마지막은 답이 뻔하죠? 앱소메가. 그 앱소메가 매 할 때 아에이에요, 어에이에요? 예, 어에입니다. 앱소메가입니다. 예. 이렇게까지 홍보를 합니다, 제가. 자, 그래서 기초 튼튼 체력 강화, 그리고 항산화, 피로 회복, 그리고 혈액, 그다음에 눈 건강까지 이 네 제품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핵심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역력 부분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이 유산균,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이렇게 섭취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던 부분들, 우리 장 속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거진 한 8대2 비율로 유지가 되어야 튼튼한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 이거 그림 뭐죠? 예, 박쥐입니다. 박쥐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잖아요. 이 중간균이 중간균, 예, 이제 보십시오. 뭔가 전문가적인 게 나온다니까요. 중간균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요. 근데 내 장내 환경이 안 좋으면 이 박쥐는 어디로 붙겠습니까? 유해균. 예. 근데 장내 환경이 좋으면, 예, 눈치 싹 보고 있다가 이 장이 좋은데 하면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8대2의 비율로, 황금 비율로 잘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장이 튼튼해지면서 이 면역 세포가 활발하게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울증 제가 얘기를 하셨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스위스의 모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울증을 이제 좀 앓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위스의 바젤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제 섭취하신 분들의 결과가 뭐냐 하면,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이 장내에 젖산 박테리아라는 것이 생성이 되면서 이 젖산 박테리아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대학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꾸준하게, 그러니까 우리 유산균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 이런 우울증 부분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 갖고 진짜 막 이게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왠지 기분이 다운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종종 왕왕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준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유산균이 다양하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최소 4주는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왜 4주일까요? 왜 4주냐? 1, 2, 3, 4주? 한 달? 생체의 그 주기가 있습니다. 인체 주기. 한 달, 한 바퀴 도는 주기가 4주예요. 28일. 예. 그래서 피부도 이제 뭐 이래 껍데기가 한번 벗겨지는 게 뭐 28일. 예. 피부 껍데기 아닙니까? 두꺼운. 예. 그래서 이게 교체되는 시기, 생체 리듬이 한번 교체된 시기가 28일. 그래서 뭐 어떤 제품들은 뭐 28이라는 것도 많이 붙여 쓰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최소 4주는 꾸준히 섭취해야 내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나왔죠. 체력 강화가 왜 앱소트야? 라고 아주 갑자기 토끼 눈이 되어서 저를 노려보셨는데, 앱소트의 그 주 기능성 원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잔티젠이 먼저 나왔어요. 예. 그다음에 카테킨이죠. 예, 가바, 이건 이제 부원료. 예, 우리 기술 원료. 예. 맞아요. 예. 거기 인디언 추장하신 분 대답해 주셨는데 맞아요. 다 맞는데, 카테킨이 하는 역할이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카테킨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허리둘레 감소되고 뭐 하고 뭐 이제 내장 지방 감소되고 막 있었잖아요. 기초 대사량 증가. 카테킨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이제 그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명칭이. 카테킨이 하는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예요. 즉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먹는 양이 달라지니까. 기초 대사량이 10인 사람은 10만 먹으면 뭐 돼요? 배불러 죽겠다. 근데 기초 대사량 100인 사람은 똑같이 10을 먹으면 뭐 돼요? 뭐지? 나는 팔팔한데 더 이거 해도 되겠는데. 그만큼 기초 대사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자꾸 체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카테킨입니다. 카테킨은 그 석류씨 오일하고 미역에서 추출물을 빼내서 서로 혼합시킨 원료예요. 미국에서 개발한 원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노바렉스라는 제조업체에서 독점으로 이제 생산해서
그 잔티젠이라는 원료를 가지고 체지방 감소라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혹시 못 느끼셨나요? 앱소트 드시고 왠지 체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이런 거 못 느끼셨을 거예요. 왜냐? 잘 안 드셨기 때문에. 예, 딱 나가는 양을 보면 알거든요. 아, 앱소트 잘 안 드시는구나 이런 거. 예. 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는 시점, 나이가 들면 떨어집니다. 여름철엔 더 그렇겠죠. 에너지 소모 더 심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고 이 땀이 나니까 내 몸을 이렇게 어떻게든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이 또 열량을 소비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력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게 오히려 체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늘려줄 수 있는 중요한 제품이 바로 앱소어트입니다. 그리고 카테킨 이제 불필요한 지방들 우리 체지방 지방들을 이제 그 감소시켜주는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아시겠죠? 이제 앱소트 뭔지 아시겠죠? 앱소트가 단순히 살만 빼준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몸을 진짜 튼튼하게 기초 대사량을 늘려줘서 체력을 좀 증진시켜준다 이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자, 다음 이게 이제 피로 회복 그리고 항산화 말씀드렸었죠. 여름철이 되면 제가 좀 심한데 더워서 제가 밥을 하는 건 아닌데 예. 밥을 할 때도 있죠. 더워서 뭘 해먹기가 귀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 다 주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막 더운데 집에서 야 라면이나 끓여 먹자 하면은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 막 땀 막 나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배달 음식 시켜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상당히 많아지는 시점. 그래서 인스턴트를 많이 드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양소가 보충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름철에 아이고 덥다 저녁에 그냥 시원한 맥주나 한잔 하고 자자. 예, 기타 등등. 그리고 담배는 뭐 추우나 더우나 항상 달고 있으니까.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면 비타민 C가 파괴가 된다고 하죠.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즉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을 막아주고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제품입니까? 앱소타민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진짜 시원한 물에 이렇게 딱 태워갖고 드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앱소메가입니다. 앱소메가 하면 이제 혈행 쪽으로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죠. 오메가3 혈행 건강. 근데 우리가 기능성이 하나 더 있잖아요. 두 가지가 더 있잖아요. 혈행에 좋고 또 어디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눈? 그 다음에 어디? 기억력. 그게 이제 오메가3 함량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랬죠. 기능성을 인정받는 게. 그래서 우리는 900mg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인정한 세 가지 기능성을 다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눈을 말씀드릴 건데 이건 이제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면 현대인들이 많이 블루라이트 휴대폰이나 뭐 노트북이나 아니면 이제 태블릿 PC 같은 블루라이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쓰고 계세요. 저도 요즘 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그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쓰고 일을 하는데 특히 여름철에 열대야 때 잠 못 이루고 하다 보면 항상 누워서 뭘 많이 보십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많이 보시죠. 아이고 오늘 앱소브 이렇게 했으니까 내일 되면 많이 해야지 하면서 휴대폰을 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휴대폰을 또 어떻게 보시죠? 그 흔하게 막 저 침실에 불 다 켜놓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불 꺼놓고 맞죠? 잠이 안 오는데 잠잘라 하니까 안 오니까 딱 해가지고 눈이 좋아질 수가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더 심하다고 해요. 더우니까 잠도 안 오는데 에어컨에 틀어놓고 이제 휴대폰 좀 보다 자야지 하면서 블루라이트 또 여름철 자외선 이것 때문에 눈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앱소메가의 주 성분이 뭐죠? 오메가3. 오메가3는 이제 그 EPA, DHA가 주 성분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하는 역할이
각자 있는데 EPA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몸속 다 도움이 되지만 이제 제가 눈만 말씀드리면 눈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런 염증이 생기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 안에 있는 EPA. 그리고 나머지 하나 뭐 있다 그랬어요? DHA. 예. DHL 아닙니다. 그 뭐 택배에서 그거 아니고 DHA. 자, DHA는 눈의 이런 망막을 구성하는, 눈물막을 구성하는 그 성분인데, 그 DHA가 눈물막 쪽을 관여하다 보니 눈물을 분비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눈물 분비를 감소시켜주는 그런 요인들을 다 제거해주는, 즉 뭐냐면 눈이, 쉽게 얘기해서 눈이 촉촉하게. 예. 안구 건조증 많이 들어보셨죠? 눈이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뻑뻑하고 눈이 따갑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눈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게 알게 모르게 눈이 건조하면 각막에 이렇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고 해요. 조금 그 미세한 기스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눈이 촉촉해서 촉촉하게 유지하고, 그래서 이제 없는 사람들은 인공 눈물이라도 넣어가지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DHA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우리 눈에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이제 황반변성이나 이러한 눈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또 연구를 하나 했어요. 모 대학에서 했는데 오메가3를 1년 이상 꾸준하게 섭취한 분들이 황반변성이 일어날 확률이 60% 이상 감소를 했다라는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메가3는 혈행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좋다고요? 눈에도 좋다. 눈만 좋은 게 아니고 눈에도 좋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건강지킴이 앱소브. 자, 기초 튼튼 체력 강화 뭐죠? 오늘 좀 더워서 그런지 다시. 자, 제가 기초 튼튼 체력 강화 하면은 좀 크게, 자, 잠도 깰 겸 더위도 물리칠 겸, 자, 기초 튼튼 체력 강화 뭔가요? 자, 앱소락토는 유산균에 의해서 우리 장내 환경을 건강해 줘서 이렇게 기초적인免疫을 강해 준다. 앱소트는 뭐? 예, 무슨 원료? 무슨 원료? 잔티젠 기초 대사량 증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피로 회복 항산화엔 앱소타민. 앱소타민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비타민 A, C, 그다음 비타민 B6종, 비타민 그다음에 E, 그다음에 셀레늄까지. 그래서 비타민 B군이 많이 있다 보니 이제 피로 회복에, 좀 원기 회복, 활성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비타민 E로 인해서 항산화 작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자외선이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혈액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48시간 동안. 그래서 앱소타민을 통해서 항산화까지 챙기자. 이 부분입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혈액순환, 눈 건강. 앱소메가 혈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거까지. 내 이름이 뭐더라? 했을 때 뭘 드셔야 돼요? 제 이름이 뭐였죠, 근데? 이건이었나요?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저기 119 전화번호가 뭐냐 하면서 뭐 114에 전화해야 된다 하면서 114 전화번호 뭐고 하면서 재미가 없네요. 자, 아무튼 좀 오바되었지만 이게 좀 기억력이 조금 딸리다 싶으면 또 앱소메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름철 건강적 신호 6개에 대해서 앞에 이제 제품을 좀 살펴봤는데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이런 분들께 권장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어떤 제품을, 우리 이 네 가지 제품을 이러한 분들께 권장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분, 첫 번째 어떤 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러한 그 위험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렇게 우리가 기승전결 플랜을 통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무조건 들이대시면 안 돼요. 야, 너 땀 많이 난다. 이거 앱스타민 먹어라. 바로 그냥 야, 땀이 아니라 방금 샤워하고 나왔어. 이럴 수 있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어프로치 있잖아요. 여름철에 이런데 너 그거 아니? 열대야로 잠 못 자는 사람이 2명에 1명이더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하시면 됩니다. 자, 7월 16일이 무슨 달이죠? 누구시죠? 초복, 삼계탕집 장사시죠? 예. 초복입니다. 초복. 7월 16일 초복인데 초복은 이제 예로부터 예. 초복, 중복, 말복 1년 중에 가장 더운 복날에 이제 삼계탕처럼 이제 시원한 계곡에 가가지고 이제 아주 그 예, 단백질이 풍부한 그 닭을 이렇게 뜯어 드시면서 여름을 이겨내자 하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초복날에 삼계탕, 중복의 삼계탕, 말복의 삼계탕 왜 이렇게 드셨을까요? 결국 이게 또 앱소보로 연결되는 건데 그때는 앱소보 제품이 없어서 그래요. 그것도 옛날 조선시대 때 고기 구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 잡아가지고 이날은 잔칫날이다 해가지고 복날에 닭 잡아 먹고 예. 근데 요즘엔 이럴 필요 없죠. 평상시에 뭘 드시면 된다고요? 예? 목소리 너무 작아가지고 뭘 드시면 된다고요? 저 말씀 안 하시는 분들 저 머릿속에 다 저장해놨거든요. 저 앱소메가를 잘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예, 오늘도 지금 예, 하여튼 저 기억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특히 여름철에 본인도 모르게 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갑자기 어딘가 안 좋아서 아프고 특히 겨울 되면 하고 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를 통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동병하치 겨울의 병을 언제 다스린다? 근데 이 겨울의 병을 여름에 다스린다. 만약에 여름에 못 다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겨울에 골병 나죠, 진짜 아파요. 그럼 여름에는 다시 또 그 여름엔 또 다음 여름 어디 될까요? 그 계속 아파요, 그냥. 예. 즉 결론은 앱소브를 꾸준하게 섭취하자. 그래서 이런 동병하치라는 말이 필요 없이 평상시에 건강을 유지하자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다 해결되면 이제 건강의 모든 해답은 앱소브에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모르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패키지가 한 세트짜리가 있죠. 예. 나 혼자 욜로 쪽을 위한 나 홀로 혼자 사는 사람들 한 세트, 한 달에 한 세트. 맞습니까? 자, 어게인팩 5세트. 나와 너와 너는 여기서 너는 남편 또는 이제 그 아내분, 나와 너와 우리 자식들 또는 자식 없으신 분, 나와 너와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하나가 남네? 그러면은 뭐 어디 주변에 선물. 내가 혼자 욕심부려서 2개. 농담이고요. 자, 7개. 나, 너, 아들, 딸, 시어머님, 시아버님. 되게 말 지어내려고 하니까 좀 안 맞습니다, 맞죠? 10개면 어떻게 되죠? 나, 너, 아들, 아빠, 아들, 딸,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 시동생, 뭐 시누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래서 앱소보와 함께 완벽한 여름을 보내주시고 여름철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 교육을 처음 들으시고 뭐 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앱소브 어플리케이션 맞죠? 체조나 114 이런 것들 지금 하고 그다음 앱소브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20년 뒤에 또는 3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떨까? 그다음에 114를 하고 114 운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건강기능식품도 하나도 안 챙겨 먹고 30년, 20년, 30년 지났을 때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진짜. 꼭 똑같아요. 보험하고 똑같다니까. 보험도 꼭 사고 나면 그때 들 걸 안 들었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보험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상 받는 거지만 건강기능식품이나 운동 같은 앱소버 시스템은 사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뒤에 후회하지 마시고 항상 앱소버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교육을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공지사항 말씀드릴게요. 그 아마 리포브 쪽에 공지가 되었고 공지사항에 그 요즘 날이 많이 덥잖아요. 여름철 고온 다습 햇살 뜨겁고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문의가 오는데 특히 캡슐로 된 앱소메가 특히 앱소메가는 또 오메가3가 주 원료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그 해초류로 만들었다 해도 그 특유의 비린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관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딱 받았는데 한 뭐 대여섯 개 받아가지고 차에 이렇게 혹시나 놔두시면 특히 최근 같은 날씨에 차에 놔두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정말 그 세상 최고의 비리 맛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드시면 신세계 예, 그렇게 느낄 수 있게 그 절대로 보관은 차에다 놔두시면 안 되고 가정에도 두실 때도 우리가 정말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보통 보면 건강기능식품 드실 때 주방에 많이 두시나요? 식탁 같은데. 예. 그 주방에 보면 냉장고나 정수기, 밥솥,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또 뭐 음식물 처리기 같은 거 그 주변이 의외로 열이 되게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 의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두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식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는 안 더운데 햇볕도 안 들어오는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시면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수기 같은 것도 의외로 열 많이 납니다. 그게.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화장품도 이제 차에 두시거나 뜨거운 데 두시면 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이거 저 먹으라고 놨던 건가요? 이런 부분들을 잘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